안녕하세요. 김지현입니다. 2023년이 벌써 시작이 됐죠. 벌써 이틀이나 3일이나 지났는데, 네, 방학 시작 전에 올리지 않고 지금 시점에 올리는 이유는, 네, 지금 시점이 돼야 더 말을 잘 귀 기울일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. 당신이 웬만한 고3이라면 이 시기가 중요하다는 말은 지겹게 들어왔을 것이고, 2023년이 새롭게 시작하면서 다짐을 했을 거예요. 내가 이번 방학은 정말 잘 보내겠다. 이번 방학을 통해서 나는 완전히 변화한, 완전히 달라진 나를 만들어 보겠다 하면서. 그런데 막 하루 이틀 지나니까 슬슬 다시 불안해질 겁니다. 왜냐면은 뭔가 바뀐 게 없어. 내가 진짜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을 했는데 생각보다 열심히 할 줄 모르겠다던가. 그래서 어떻게 할지 몰라갖고 불안해질 수 있는 초반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. 근데 이 시기가 그냥 어물쩡하게 넘어가면은 그냥 고만고만한 공부를 하다가 개학을 하고 맙니다. 네, 그래서 여러 가지를 좀 관련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. 어떻게 다르게 보내야 되는가? 그 다음에 전과목적인 계획, 어떤 식으로 써야 되고, 인강, 학원, 기출문제집 이런 거 선정하는 거. 그 다음에, 네, 아직 엄매와 화작을 고민 중이라면 지금 방학 때 그거를 어떻게 해서 딱 정확하게 정할 수 있는지 이런 얘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. 네, 그래서 일단은 이 사수능 응시하는 고3들, 예비 고3이라고 부르기 않을게요. 고3이죠, 이제. 그쵸? 그러니까 완전히 달라지겠다라는 마음을 먹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. 그래서 너무 불안해. 이런 친구들을 위한 영상이에요. 자, 첫 번째는 노력입니다. 노력을 해라. 그지? 노력을 구체적으로 좀 어떤 식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지 얘기를 하려고 해요. 오늘의 메인 주제이기도 하고, 하루에 몇 시간을 공부하느냐, 그리고 하루에 몇 시간 앉아있느냐. 자, 뭐가 더 중요할까 하면 둘 다 중요합니다. 이걸 다 따로 재야 돼요. 오케이? 지금 이제 이 앞에 있는 이 하루에 몇 시간 공부하냐, 이게 순공 시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, 순공 시간 같은 경우는 이제 따로 타임워치로 재는 걸 추천을 해요. 스탑워치 같은 거. 핸드폰 기능도 있지만 이제 이 테이프 탁자에 올려놓는 조그만 거 있죠, 그죠? 그거로 이제 나 진짜 지금 빡세게 공부해야지 하다가 핸드폰을 잠깐 봐. 그럼 다 멈춰 바로. 그래서 진짜 순수하게 내가 공부하는 시간이 몇 시간이 나오는가. 일단 이거부터 확인을 해주는 거 필요합니다. 여러분, 근데 여러분이 보통 한 4등급, 3등급 정도 된다. 혹은 4등급, 5등급 이하면 당연히 그렇고, 이 순수한 공부 시간을 정확하게 잰다고 생각을 했을 때 딴짓하는 거 포함 안 하고 이게 4시간 나오기 쉽지가 않을 겁니다. A 하지만 보통 방학 때 지금 이 영상이 만약에 맞아 나 겨울방학인데 뭔가 시작부터 불안해 하는 친구들, 왜 불안하냐면 한 게 없어서 그래요. 하루가 지났는데, 하루가 지나가지고 오늘 내가 뭐 했는지 한번 싹 훑어보려고 하는데 아니 이것밖에 안 했다고? 라고 하면서 놀라갖고, 이 정도면은 나 분명히 한 10시간 막 스터디 카페에 있었는데 공부 분량으로 치니까 막 2시간, 3시간 분량밖에 안 나오네? 이런 시간적인 괴리 때문에 불안한 거거든요. 그래서 일단 이 시간이 어떤 식으로 날아가는지를 알아야 돼요. 오케이? 물론 앉아있는 시간 자체가 3시간, 4시간밖에 안 돼. 이건 문제죠, 그쵸? 1등급이나 이제 2등급, 1등급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점수가 좀 높은 친구들도 12시간 정도는 공부를 합니다. 오케이? 더 부족한 친구들이라면 더 해야겠죠, 그죠? 자,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방해 요소 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중요해요. 하루를 투자해서 공부를 조금 덜 하더라도 지금 쌤이 말하는 얘기들을 좀 실천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. 이거를 초반에 정해 놔야 뒤에 공부를 막 열심히 할 수 있단 말이지. 자, 쌤이 한 몇 개월치 써봤는데 이런 거 아니고 내가 막 하루에 1시간 넘게 시간을 쓰는 무언가가 있다면 하나도 빠짐없이 생각을 해가지고 적어 봐야 됩니다. 자, 여기서 일단 제일 먼저 절대 안 되는 거. 유튜브. 쌤이 이걸 유튜브에 올리면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웃긴데, 쌤이 말하는 이런 공부에 관련된 유튜브 얘기하는 게 아닌 걸 알죠, 그쵸? 예능이라던가, 되게 재밌는 영상들, 이런 거 보고 있으면 시간이 진짜 한없이 갑니다. 특히 막 자기 전에 하면 안 돼. 이런 거는 진짜 자기 전에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. 방학 때는 일찍 일어날 의무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. 아침에 학원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. 그래갖고 이걸 막 3시간, 4시간, 5시간 보다 자고 이러면은 수면 패턴이 박살이 납니다. 알았죠? 물론 공부 시간에 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, 그쵸? 게임 같은 거, 네, 일단 이건 넘어갈게요. 넷플릭스, 이거는, 네, 당연히, 그죠? 얘도 약간 유튜브랑 비슷한 느낌인데, 그렇고. 자,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 친구예요. 이게 왜 중요하냐? 내가 여기에 시간을 쓴다고 인지를 못해서 중요해요. SNS, 카톡, 그거 연락하면 얼마나 된다고 하지만,
이게 핸드폰을 특히 딱 내 눈앞에 보이는데 까놓고서 공부하는 친구들은요, 이 답장이 오는 순간 싹 하고 그 집중이 되려고 했던 그 시간을 확 뺏겨버립니다. 그거 잠깐 하고 다시 몰입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. 10분, 20분을 해야지 다시 몰입 상태로 돌아온단 말이야. 근데 진짜 가벼운 1초 카톡 딱 한 번 오면은 딱 화면 켜지면서 눈은 싹 거기로 가고. 이러면 집중력의 효율이 아주 똥이 듭니다. 그래서 꼭 공부하는 시간만큼은 방해 금지 모드 같은 거라도 해놓고, 뭐 오전 9시부터 저녁 9시까지는 내가 이런 거 안 하겠다. 시간을 이렇게 정해놓을 필요가 있어요. 선생님, 전 유튜브 없으면 못 살겠습니다 하는 친구들은 식사 시간을 막 식사 시간을 2시간 이렇게 갖는 친구들은 없겠죠. 식사 시간을 30분 뭐 이렇게 먹는다고 치면은 그때만 보든가. 뭐 그 정도야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. 자, 그리고 괜찮은 거, 그나마 조금 뭐 이 정도는 해도 될 것 같아 라고 쌤이 얘기하는 거, 웹툰 나쁘진 않습니다. 새로운 거를 정주행을 시작하겠다는 마인드가 아니라면. 알았죠? 그냥 뭐 이때까지 보던 거 뭐 일주일에 뭐 많아봤자 뭐 몇 개나 되겠어. 그렇게 시간이 많이 안 쓰여요. 그리고 이미 나와 있는 게 뭐 다 봤을 테니까 그렇게 강제적으로 좀 절제가 됩니다. 새로운 거 정주행하라는 게 아니에요. 이거 막 웹툰 된다고 했다고 막 3시간 막 그러지 마세요. 그 다음 운동 나쁘진 않아요. 너무 과도하게 몸을 피로하게 만드는 선이 아니라면 괜찮습니다. 자, 코인 노래방 같은 것도 막 죽돌이처럼 막 2시간 3시간 있을 거 아니고 진짜 잠깐 가가지고 뭐 2곡에서 뭐 4곡 6곡 정도 부르고 나오겠다 정도라면은 이런 거 좋아한다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. 근데 PC방 같은 건 가지 않았으면 좋겠고. 자, 이것도 말했듯이 유튜브처럼 절제가 안 됩니다. 자, 그래서 이 방해 요소들 이거 말고도 지금 여기 적힌 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, 자, 이걸 거르는 기준은 방금 얘기했듯이 약간 강제적으로 이미 할 게 없네? 같이 절제가 되던가, 아니면 몇 개만 해야지 했을 때 그게 딱 멈추든가. 코너 같은 건 약간 좀 힘들어서라도 좀 멈출 수도 있고 한데, 게임, 유튜브 이런 것들은 멈추기가 어렵죠. 그냥 앉아있으면 또 편하거든. 누워서 보고 있으면 너무 편해. 그리고 재미없어? 넘겨. 이 컨텐츠가 무한 가지의 종류다 보니까, 그래서 너무 절제가 불가능한 수준이기 때문에 애초에 하질 좀 말라. 변화하고 싶다며. 그죠? 방학 때 완전히 바뀌고 싶다며. 이런 건 바꿔야 됩니다. 이런 건 좀 멈춰놓을 필요가 있어요. 딱 일주일, 2주일 정도만 일주일만 생각하고 해봐요. 일주일 생각하고 하면은 이게 좀 재미가 조금 덜해지면서 지금 자기 상황이 또 객관적으로 인지가 돼. 내가 이럴 때가 아니구나 하고. 알았죠? 꼭. 그리고 이런 질문을 참 많이 해요. 하루에 몇 시간 놀아야 돼요? 여러분, 하루에 몇 시간 놀아도 되냐가 아니라 하루에 몇 시간을 공부해야 될까를 생각하세요. 알았죠? 고3인데 10시간을 안 한다고? 12시간. 학원 시간을 만약에 뭐 포함한다고 치면 12시간을 안 한다고? 뭐 안 할 수 있죠. 안 할 수 있는데 다른 애들은 거의 다 합니다. 변화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내가 안 하는데 다른 애들은 다 한단 말이지. 그러면은 방학 끝나고 나서 분명히 이런 애들 많이 볼 거예요. 얘 방학 전에는 수학 못했는데 막 4등급이었는데 고3 됐는데 갑자기 1등급을 받고 있네? 이런 애들. 진짜 갑자기 괴물처럼 변한 애들 종종 눈에 보일 겁니다. 학교 가면. 60일이면요. 한 지금 대충 방학일을 한 2달 정도 잡는다 치면 60일이면요. 변화하기에 너무너무 많은 충분한 시간이거든. 근데 겨우 60일입니다. 힘들어요. 지금 약간 뭐 좀 놀지 말란 얘기를 하는 중이니까. 근데 이거 변화하기 위한 나를 위해서 하루하루가 안 힘들면 그게 이상한 거 아니겠어? 그쵸? 네, 그 다음에 독서실 스터디 카페 이런 얘기 하는데, 집에서 공부하는 친구들 중에 공부가 좀 잘 안 된다, 혹은 내가 공부를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, 환경의 변화가 필요합니다. 이게 노력하고자 하는 의지는 누구나 가질 수 있는데 그게 이 환경과 콜라보가 잘 돼야지 시너지가 나는 거거든요. 마음만 먹어서는 안 돼. 그래가지고 특히 이건 집에서 공부했던 친구들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. 한번 가보세요. 이곳저곳 옮겨 다니면서 1건 정도 끊어놓고 공부해보고, 나 여기 진짜 공부 잘 되는 것 같아. 오늘 뭔가 평소보다 더 많이 했어. 아까 스톱워치로 재라 그래서 재봤는데 여기가 제일 많이 나온 것 같아. 이런 곳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일찍 일어나기. 이거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건데, 8시에는 일어나야 되지 않겠니? 그렇죠? 저 쌤도 재수했는데 재수할 때 6시에 일어났거든요. 5시 반에서 6시 사이에 일어났습니다. 그렇게까지를 하면 좋겠지, 그쵸? 근데 이 말 들으면서 나도 할래 이러면 그런 너는 변화할 거야. 더 심하게 크게 변화할 겁니다. 자, 그래서 알람 같은 것도 나 알람 해도 못 일어나 이런 친구들은 쌤이 여기 막 뭐 사진을 가져오진 않았는데 무슨 광고처럼 될까봐 알람이라는 앱이 있어요. 그 앱 깔아가지고 해보면은 그 알람 소리가 귀청이 찢어질 것 같거든요. 그거 해놓고 못 일어나는 사람은 약간 고막에 쌤은 귀마개를 끼고 자도 그 알람이 앱은 시끄러워가지고 일어나거든요. 그래서
네, 그런 거 좀 추천해보고요. 자, 다음은 구체적인 계획 짜기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릴게요. 일단은 전체적인 계획을 짜야 됩니다. 이 방학 동안 전 과목을 전체적으로 진도를 한 바퀴씩은 돌리겠다라는 전략을 취할 수 있고요. 몇 과목만 선택적으로 하겠다라는 전략을 취할 수가 있어요. 이건 뭐가 옳다라는 개념이 아닙니다. 만약 지금 너무 진도가 전체적으로 너무 부족해서 전 과목 진도를 빼려면 무슨 인강만 하루에 10시간씩 들어야 될 것 같아 라는 느낌이라면 차라리 이거를 추천을 해요, 쌤은. 한 과탐이나 사탐 중에 하나만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개념 인강을 듣든 뭐 사탐이라면은 뭐 학원 과탐도 그렇고 학원이 있겠죠. 학원을 다닐 수도 있는 거고 사과탐은 그래도 인터넷 강의가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나 싶어요. 특히나 나는 전반적으로 지금 진도가 뭐 수학 같은 경우도 뭐 미적이나 확통만 하면 돼 새롭게 라는 친구라면은 웬만하면 전체적으로 진도를 한 바퀴 정도 돌려보는 것도 좋습니다. 자, 그리고 이 쌤은 어쨌든 국어쌤이니까 화작이랑 언매를 아직도 고민인 친구들이 있다면은 문법을 지금 한번 시작을 해보는 것도 좋아요. 언매를 선택해도 되는가에 대한 영상은 다른 영상이 있었으니까 그걸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.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내가 이 시간 투자가 어느 정도 가능할 것 같아. 고3 중에 사과탐 중에 하나 정도 어느 정도 마음에 들거나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들었다. 네, 최소 그 정도는 돼야겠죠. 그리고 영어, 수학 같은 게 너무 불안하진 않는 정도야. 이럴 때 이제 언매를 좀 생각을 하게 되거나 고민을 할 텐데 한 바퀴 돌려보세요. 개념 한 바퀴 돌리는 거는 손해가 아닙니다. 이걸 통해서 전략을 잘 짜는 거니까. 오케이. 자, 그리고 전반적인 시간 보면은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국어 수학에 이건 문이과 상관없이 국어 수학에 조금 더 시간을 써주시고 문과 중에 이제 수원 수투가 좀 어느 정도 돼서 완성이 돼서 확동도 괜찮다 싶은 친구들이라면 국어에 조금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. 영어는 지금 막 그렇게 어렵게 나온 시대가 아니잖아요. 그쵸? 영어가 좀 심각하다. 막 고2 모의고사인데 막 4등급이 나왔어. 이런 친구들은 조금 더 시간을 쓰시고 한 2 정도다 하는 친구들은 일단 단어 위주로 하면서 전반적으로 매일 하면서 매일 하는 게 중요합니다. 단어 같은 것도 매일매일 누적 복습을 하고 새로운 단어를 외워주세요. 그렇게 한 1시간에서 많아야 2시간 이하로 쓰시기 바랍니다. 자, 이 화면은 쌤이 그냥 예시로 한번 만들어 본 건데 이렇게 인강을 많이 들어야 된다 뭐 이런 생각 하시지 마세요. 그냥 예시니까. 예를 들어서 그냥 문법 인강을 한번 돌려보겠다. 뭐 고전 시간. 자, 이거는 좀 강조합니다. 우리 국어 수업이니까 어쨌든 고전 시간은 방학 때 한번 전체적인 대표적인 고전 시간 한 6개에서 10개 정도 분석까지 하는 이거는 쌤은 당연히 인터넷 강의가 더 효율적이다 생각이 들어요. 그렇게 한 바퀴 정도 돌리면서 고전 시가의 전반적인 전형적인 친구들, 전형적인 작품들 몇 개 보고 그 다음에 계속 빈출되는 그런 필수 어휘들 암기해놓고 그리고 고전 시간은 유형이 얼마 없는데 그 유형들을 어느 정도 머릿속에 틀을 딱딱딱 이 안에서 다 나온다 이런 식으로 회귀를 해놓고 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서 네, 이런 건 꼭 해주면 좋을 것 같고 네, 인터넷 강의라는 거는 편한 공부죠. 내가 혼자서 자의적으로 하기가 힘들 거야. 쌤은 혼자 하는 거를 되게 좋다고 보는데 처음 공부를 하는 친구들은 특히나 그럴 텐데 이게 좀 추진력이 없습니다. 그래서 나를 좀 이끌고 가는 내가 진도를 이 인강에 맞춰서 좀 강제적으로 내 진도를 빼달라라는 식으로 사용하는 거로는 인터넷 강의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학원보다. 수학 같은 경우도 이렇게 꼭 뭐 확률 통계를 막 완강하고 막 완강에 대해서 특히 또 이 집착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. 확률만 들어도 되잖아. 통계는 나 너무 잘하는데 굳이 한 바퀴 더 돌린다? 그 시간에 일단은 내 부족한 거를 더 채우는 게 맞기 때문에 확률만 보겠다. 이런 식으로 해서 총 8강이 있다. 지금 이런 식으로 일단은 계획을 짜기 위해서는 내가 총 뭐뭐뭐뭐 할 거다라는 리스트가 있어야 돼요. 오케이? 그래서 총 몇 시간 걸릴 것이다. 자, 그러면 이렇게 개인적인 문제풀이 교재 같은 거를 좀 따로 지참하길 바랍니다. 계획을 짤 때 중요한 게 그리고 공부할 때 방학 때 인강만 듣지 마세요. 이 하루에 예를 들어 12시간을 공부한다 했을 때 인강 위주로 공부 계획을 짜면 10시간을 인강을 듣고 앉아있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끝나고 나면 알겠지만 뭔가 10시간짜리 인강을 들어서 뿌듯해. 또 앉아있으면 인강은 혼자서 이게 선생님이 옆에서 앞에서 열심히 떠들잖아요. 그죠? 그러니까 다 완강을 하게 되고 계획대로. 그래서 뭔가 뿌듯하면서도 뭔가 내가 공부를 안 한 기분 같은 느낌이 좀 안 힘들다? 이런 느낌이 드는데 내 머리가 안 돌아가서 그래요. 내 머리가 돌아가는 시간이 하루 공부 시간의 절반은 돼야 됩니다. 최소한. 오케이? 그거를 유념해서 인강을 배치하기 바래요. 네, 그리고 지금 여기 계속 쌤이 이렇게 하나하나 다 써놨는데 이런 식으로 인강만 듣지 않기 바랍니다. 인강이랑 인강 교재만 아니고 내가 기출 문제집을 뭐 자이스토리니 마더텅이니 뭐가 좋니 물어보는데 다 똑같습니다. 별로 상관없어요. 그러니까 아무거나 그냥 표지 디자인 이쁜 거 사도 되니까 그렇게 사서 공부를 하면서 인터넷 강의를 들어서 뭐 개념을 혼자 공부를 했어. 개념을 공부를 했으면 해당하는 기출 문제를 꼭 몇 문제씩 정해서 푸는 루틴을 만들어주기 바래요. 일단 국어적인 루틴을 쌤이 한번 적어봤는데 문법 기출을 뭐 인터넷 강의를 돌리든 개념을 한번 본 다음에 하루에 10문제씩 풀고 분석을 하겠다. 비문학 2지문 풀고 분석을 하겠다. 문학 3지문씩은 꼭 한다. 이게 미니멈적인 이런 하루의 루틴이 필요합니다. 전 과목이 이건 필요한 거예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게 학원 과외를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
이 시간을 표로 짜서 시간대별로 짜서 스케줄표를 만들어 보는 거 지금 쌤이 좀 적어놨는데 이거 귀찮아도 꼭 해야 됩니다. 하루에 몇 시간 공부할 수 있는지 확보가 돼야 그 다음부터 전반적인 틀 계획을 짜는 거라서 예를 들어서 네, 뭐 그냥 대충 그냥 예시예요. 국어 학원을 뭐 과외를 꼭 해야 되나 뭐 이런 게 아니야. 이런 식으로 해서 하루에 내가 순수하게 나 혼자 홀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 인강 배치하고 그다음 내 공부도 할 수 있고 하는 시간들을 짜야 됩니다. 오케이? 이거를 짜놔야 그리고 노는 시간이 줄어요. 이 정도 할 수 있구나 내가 하면서 이거 가시화가 안 되면요 그냥 대충 매일 머릿속에 오늘은 대충 이 공부 해야지 그러다가 못했네 내일 해야지 이렇게 됩니다. 지금 여기에도 볼 수 있듯이 이렇게 시간대로 해놨는데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뭐 한 달 계획을 짰다. 그 다음엔 매일 계획을 써야 돼요. 자 쌤은 잠들기 전날 밤에 다음날 계획 세우기를 권장하고요. 아까 봤듯이 1시부터 2시 2시부터 3시 이렇게 시간 단위로 정확하게 나눠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걸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길 바랍니다. 이게 100% 지켜지지 않을 거야. 이 시행착오를 한 달은 겪어야 돼요. 그래야 내가 몇 시간 정도에 어떤 공부를 할 수 있는지 각이 나오고 그래야 고3 1년을 아주 컴팩트하게 나를 온전히 통제하면서 시간을 쓸 수 있어요. 오케이? 반드시 하세요. 이거 안 하면 분명 후회합니다. 네, 이거 영상 길이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국어 기출 분석은 나중에 다루고요. 네, 뭐 중요한 얘기인데 아까 얘기했지만 아무거나 상관없다고. 그 다음에 학원 인강에 끌려다니지 말길 바란다고. 이거 인강 10시간 듣고 이러지 마시고 학원도 학원 숙제 간신히 허덕이고 이러지 마세요. 미리미리 해놓고 이건 내 도구야 라는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. 오케이. 네, 겨울방학이 지나고 여름방학 금방 옵니다. 여름방학 그리고 수능이 가까워질수록 계속 나는 생각이 뭐냐. 겨울방학 때 시간 진짜 많았는데 쌤은 수업하면서 고3들 그리고 N수생 형 누나들이 이런 얘기하는 걸 너무 많이 들었어요. 겨울방학 때 시간 너무 많았는데 그때가 너무 후회된다 하는 얘기. 여러분은 시간이 많고 절박함이 부족하고요. 수능이 가까울수록 시간은 없는데 절박함은 충분해서 굉장히 둘 다 갖춰져야 공부를 잘할 수 있는데 이건 어쩔 수 없는 거기도 합니다. 그래서 그 절박함을 이런 노력과 내 시간의 통제를 통해서 채우려고 해야 돼요. 네, 이 정도까지 얘기를 하겠습니다. 반드시 계획 세우기 바라고요. 시간 단위로 나눠서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무슨 문제집을 할 것인지까지 하루에 몇 문제 풀 것이다 까지 계획을 세워서 공부를 시작하기 바랍니다.